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골프 하시고 ICBM 쏘는데 골프 하고 자녀 학폭 논란 3종 세트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다가 다들 퇴장하셨어요. 야당이. 결국에는 청문보고서 없이 그냥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20번째 장관급 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그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 보여지죠. 네. 국회의 기능 중에 청문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청문회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부적격자로 이미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합참의장을 임명을 하든 아니면 현 합참의장을 유임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또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실제 너무나 오만방자한 이런 태도로 보여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늘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반대로 행동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김명수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영이 서지 않아요. 뭔 예를 들어서 상시 대비태세 유지해라. 항상 북한만 바라보면서 항제 전장 의식을 가지고 하라 하면은 부하들 마음속에 장병들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속으로 아이 자기나 잘하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이 잘 서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세우냐가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용하면서 검증의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폭 문제, 주식 문제, 골프 문제, 작전 실패 문제를 거르지 못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들은 뭐 자료만 모아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뭐 대구 가서 예를 들어서 사진 찍고 몰려드는 사람한이라고 여의도 사투리 기차 시간까지 3시간 연기하잖아요. 그 시간에 법무부 가서 해야 될 걸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김병주 당선되겠네요. 송기원님이 민주당에서 제일 똑똑해 이렇게 의견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관님께서 김창수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지합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고요. 강구님께서 김창수 차관님 막 이렇게 맞아요. 응원드려요. 안녕하세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합참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 위험 갖춰야 한다.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믿음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주식한 사람 믿음 줄 수 있습니까? 참 군령권 이런 분 가져도 되나요? 예? 아니 전쟁 났는데 주식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발 이제 임명이 됐으니 호랑이처럼 그렇게 용맹한 모습으로 실제 북한이 두려워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합참의장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렇게 할지 의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 관심 있는 구절하고 이 지금 김명수 합참에서 했던 말하고 딱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호랑이 같은 힘과 위험을 갖춰서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는데 이런 어떤 호랑이 같은 힘, 위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심리학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려면은
우리 이제 노자에서 하는 말 중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국민들이 알아서 믿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한 위험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한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거다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또는 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장관직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생각해 봤는데 딱 여기에 해당되네요. 김명수 지금 신임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예, 이런 어떤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이 강력한 말을 하면서 힘과 위험을 갖춰가지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스워지고 있다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제 정치 또 군사 외교 안보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정말 한숨만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내일 부산 엑스포 최종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파리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가방이 바뀌었어요. 부산 이즈 레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정치권 안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저는 됩니까? 진짜 내일 부산 엑스포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오늘은 저는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야 엑스포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평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줄이시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엑스포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전 엑스포도 했고 여수 엑스포도 했는데 엑스포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있는 거는 세계 박람회 그렇게 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30년 엑스포를 하는 거는 5년마다 개최를 하는 엑스포이고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엑스포는 우리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엑스포는 올림픽과 그다음에 월드컵 함께 세계 3대 대형 어떤 그 페스티벌 축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30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대전 엑스포하고 여수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규모 있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됨으로써 올림픽과 월드컵과 세계 엑스포 세 가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이제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하는 이미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전략이 과연 맞는가 이런 것들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그 BI의 그 엑스포 유치위원회 엑스포의 그 회원 국가들 182개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우디에 대해서 지지하는 나라들은 이제 122개 국가예요. 그러면은 그냥 투표를 하다가 그 3분의 2만 넘으면은 더 이상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그걸로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 현재 지금 122개 국가들이 사우디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우디 지지하겠다고 밝힌 나라들이 실제 투표 과정에서 그렇게 될지는 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부터 사우디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거는 이제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지금 이미 3분의 1을 확보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략은 2등 전략입니다. 2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 번째로 신청한 나라가 이탈리아 노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마가 떨어지면은 노마로 간표를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등 결선 투표에서 1등을 이기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올바른 작전인가? 이렇게 중요한 엑스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엑스포에 대해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이 맞는가? 이거는 지금 지침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일본 얘기 잠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일본이 지금까지 사우디 지지 표명하다가 바꿨더라고요. 한국 지지하겠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성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일본다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반드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들은 대전제이고 일본이 막판에 뒤집기를 해서 우리를 지원해 준 게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사실은 또
또 다른 어떤 그 꼼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직 결론은 안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반드시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마지막 기운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엑스포를 저희가 한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북흥님께서 맞아요. 엑스포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엄청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창수 차관님 지당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합시다. 김창수 차관님 최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 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화이팅입니다. 전략이 답답하죠.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전 정부 기업 탓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러저러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에 저는 이번에 바꿨다는 게 너무 의아해요. 진작 바꿨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지금 공을 들였는데.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퍼주기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꿔 너무 늦은 거죠. 사실 일찍 좀 전향적으로 우리를 지지를 했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요. 그럼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너들 빨리 엑스포 지원해라. 일본한테 욕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미일 그렇게 강조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겉돌고 있다. 우리만 짝사랑하고 한미일 뭐 안보 협력한다고 하면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일본의 막판 그 우리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음 방송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심전심일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30초씩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이제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한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두 번째 판결을 내렸거든요. 법원과 정부가 서로 이런 다른 입장. 그리고 사실 이번 소송 비용도 다 일본 정부가 싹 다 내라. 이런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왜 우리 윤석열 정부가 2015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실제 놀랍기도 하고요. 실제 우리는 법치국가고 법을 존중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외교부 장관이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거는 아주 우리 그 삼권 분립과 또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고 보여지죠. 일본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강제징용 문제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돼서 씁쓸함이 있어요. 도대체 외교부 장관이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게 이렇게 역사 문제를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코 일본에게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얘기는 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렇게 관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못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우리 정부가 많은 그 잘못된 점을 국민들로부터 지적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해왔던 많은 노력들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희망해왔고 노력해왔던 것들을 깡그리다 무시하면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일본에게 자꾸 다가가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일본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발목 잡히면은 일본 뉴스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될 멘트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드럽게 외교부 장관답게 태도는 부드럽게 그러나 내용이다 할 말은 담는 그런 외교적인 언사를 써야죠. 그건 뭐냐면은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했던 말하고 그건 뭐 틀린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원칙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잘 발전해 나가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정답 다 알려드리는데 이대로 하지 않는 참 우리 외교부도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따님님. 김창수 차관님이 나중에 외교부 장관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지금 미래의 섀도우 캐비넷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김명주 의원님 국방부 장관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어드리고 저는 그것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따니님께서 매불쇼는 다시 보기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본방사수 하셨습니다. 네. 예,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차관님 모두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엑스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제가 한심하네요 하셨는데요. 아유 그렇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이신지 저희가 알 것 같아요. 우리 그 아름다운 독도님 위로해 주세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88 올림픽 때 노태우 정부 88 올림픽 우리가 잘하면은 노태우 정부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88 올림픽 잘못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88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을 많이 따는 게 노태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우리 국가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2030 부산 엑스포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미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그런 어떤 관점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독도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김병주 의원님께서 급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특별히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 30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김병주 의원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전략하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 엑스포 꼭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